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직무 맞춤형 면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에듀윌의 공기업 취업 윤장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에듀윌에서 공기업 취업 관련돼서 대표 교수로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과거에는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무별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이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직무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직무 방법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또 2010년 이후부터는 취업 관련된 그런 교육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으시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통해서 최근 공공기관 면접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시는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이라는 세 가지 허들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필기 전형까지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취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에 또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면접 과정에서 보면 보통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은 한 2배수에서 3배수 정도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이제 앞두시게 됐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기존 전형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공기관의 면접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면접도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평가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선입견들은 모두 배제하고 순수히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만 평가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기업도 충분히 직무 역량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공공기관은 2015년에 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NCS는 우리나라의 대표 직업이나 직무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받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면접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도달하셨다고 하시면 그만큼 그동안 준비된 역량을 얼마나 면접관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느냐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NCS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선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바로 직무 기술서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2015년에 개발된 NCS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직업들에 대한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 역량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본인의 회사의 조직에 있는 그런 직무들에 대해서 설명 자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평가들은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그동안 준비된 역량과 회사에서 수행해야 되는 역량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가늠해 보시고 나서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1차 면접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규모가 큰 그런 기업들은 면접을 한 번만 보는 건 아니죠. 보통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구분해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1차 면접은 뭐 직무 면접 또는 역량 면접 또는 실무 면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차 면접은 뭐 경영진 면접 또는 뭐 인성 면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차이는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면접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면접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급 정도의 그 조직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부서에서 함께 일할 사원을 평가하고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나오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면접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과거의 면접들은 보통 지원자와 면접관이 서로 만나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응하는 그런 질의응답식 면접으로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이 면접 안에서만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1차 면접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을 대표하는 면접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 4가지가 공공기관이 주로 많이 보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차 면접에서 면접들의 다양한 유형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발표 면접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현상을 주제로 던져주고 지원자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어떤 지식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표 면접들, 보통 우리가 이제 PT 면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AP 면접이라고 해서 어떤 지원자의 대안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분량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그 자료를 짧은 시간에 해석을 해서 요약 발표하는 형태의 AP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다양한 면접 유형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면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면접의 유형들 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좀 꼼꼼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사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키워드로 보면 면접관 평가에 대한 객관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면접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면접은 절반 정도는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는 운도 좀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요. 과거에는 면접관들이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입장에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 갔을 때 본인이 준비된 역량과 면접관이 실제로 업무에서 진행하는 업무 또는 관심 분야가 일치했다라고 하면 면접관의 주관적인 질문에 운 좋게 여러분들의 준비된 역량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일치되어 있지 않다, 불일치됐다라고 하면 솔직히 운이 나빠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면접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주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의 준비된 역량을 기반으로 질문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에게 준비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류 저적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komkom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과거보다는 서류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아져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뭐 적부 판정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집중을 좀 많이 안 하고 2차 전형에 또 경쟁률이 치열하고 시험 합격도 어렵다 보니까 필기 전형에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필기 전형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1차 전형이었던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면접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류 전형에서부터 직무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대비하실 때는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안에서 면접관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이력서 자소서를 꼼꼼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은 어느 정도 본인 혼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접 전형은 혼자 준비하기 좀 어려운 전형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함께 취업 준비하시는 주변에 이런 취업 준비생들을 모아서 함께 면접 준비를 좀 효과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꽤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고 뭐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은 그래도 집중을 좀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면접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 서류가 붙은 적도 별로 없고, 또 서류가 붙었다 하더라도 필기 전형에서 자꾸 불합격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면접을 준비하는 건 아직 이른 게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상당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적 간격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전형을 합격하시고 나서 면접까지 가는 데는 뭐 짧으면 2, 3일, 길으면 한 일주일 후에 면접을 면접을 보시러 가게 될 텐데, 요 기간 내에 면접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잘 작성이 돼서 잘 갖춰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필기 전형 준비에 집중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하셔서 체계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을 대표하는 4가지 면접 유형이 있다고 했었는데, 각각의 면접 유형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차근차근 면접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이제 면접장에 가서 효과적으로 면접관에게 어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면접은 상당한 압박과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실제 면접에서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면접을 좀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면접에 대한 트렌드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들은 아까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그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면접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그 낮은 경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능력 중심 평가를 위한 공공기관 면접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반의 채용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바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은 능력 중심 평가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면접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면접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는 표현들을 꽤 많이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NCS 기반 채용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그 채용 프로세스가 과거하고 좀 많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공공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유형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평가할 때 크게는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게 될 거고요. 근데 지식과 기술 같은 건 해당 직무 영역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NCS에서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는 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지식 또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학습한 걸 평가하게 될 거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런 이론적 배경을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바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태도는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인성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직무 역량을 평가할 때는 태도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보려고 하겠죠. 특히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이걸 얼마나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 역량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강의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드러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지식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필할 때는 뭐 전공 수업을 어떤 걸 이수했다던가 뭐 외부 교육을 어떤 걸 수강했다던가 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습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자의 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은 현실에 적용시켜본 경험 또는 경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학창 시절 팀 과제라던가 뭐 공모전 수행 경험 또는 뭐 인턴이나 뭐 단기 계약직, 뭐 현장 실습 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경력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실무적인 어떠한 역량을 평가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신념이라던가 성격,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던가 특징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평가자 입장에서는 가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수한 실무자일수록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본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념이라던가 생각,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기업 컨설팅을 했었다고 처음 그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조직원들한테 강조하는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의식입니다. 지금 현재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가 당신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에 대한 헌신을 상당히 많이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는 공동체, 회사를 위해서 먼저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조직원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생각하고 가치관을 갖고 일하는 부분들은 실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님은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은 대인관계가 우수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열린 소통을 통해서 협업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아마 응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협업 능력,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한 지원자의 어떤 주장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믿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어떤 상황에서 당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남을 위한 배려, 그리고 또 열린 소통을 어떤 구조로 해왔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설명한다면 아마 평가자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아마 믿어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업들의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파악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량 구조화 면접들이 실제 뭐 사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9년에 NCS 관련된 채용 모델에서 면접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지원서라던가 아니면 뭐 인적성 검사라던가 뭐 인성 검사, 그다음에 전공 시험, 뭐 면접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뭐 비용이라던가 효과성이라던가 여러
부분으로 평가해 봤을 때 역량 구조와 면접이 다른 어떤 그 채용 과정에서의 평가 방법보다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는 걸 기업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 구조와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게 최근 면접을 보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그동안에 준비된 역량들이 실제 면접 과정에서 얼마나 구조화시키고 제대로 면접관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면접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아까 또 면접관들이 평가에 대한 객관화를 위해서 최근에는 훈련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그 면접관들이 받는 교육에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관들은 면접을 시작해서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긴장과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을 통해서 실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아쉽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훈련도 받고 오고요. 그리고 또 면접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정확하게 안내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을 받고요. 중요한 건 질문과 관찰, 평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면접관들은 지원자를 평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질문 같은 경우는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바로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파헤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서류 전형에서 크게는 뭐 지원 동기라던가 입사 포부 이런 이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요.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 문항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마 자기소개서 관련된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우리 이번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저는 면접 강의를 맡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자기소개서 관련된 또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공해 드리거든요. 아마 그 강의에서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에 대한 언급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스타 구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자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타 구조에서 S는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T는 태스크, 그 상황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A는 액션, 그래서 그러한 문제 상황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R은 리절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이러한 스타 구조로 자기소개서를 스토리텔링 자소서를 많이 쓰자라고 아마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질문도 스타 구조로 하게끔 훈련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자소서 내용 중에서 상황 부분에서 당시에 좀 더 구체적인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팀 과제 관련된 부분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팀 과제는 기간을 얼마나 갖고 진행을 했었는지, 또 몇 명에서 진행을 했었는지, 또 이 안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면접관들이 인지하기 위한 질문들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파악이 되고 나면 당시 그럼 팀 과제의 주제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은 뭐가 있었느냐, 아니면 또 주제가 선정된 이후에 뭐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면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느냐, 또 자료 수집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팀원들 간의 갈등 요소들은 없었냐, 뭐 이런 식의 태스크 상태를 물어보겠죠. 이렇게 해서 또 그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행동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직무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 기업은 인사팀에서 개발한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 안에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싸움을 해올 것이냐를 미리 판단하고 싸움을 준비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면접관과 어찌 보면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면접관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익히고 면접에 대응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면접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그 공공기관의 면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4가지 면접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험 면접인데요. 아까 2015년에 NCS가 처음 개발되면서 역량 구조화 면접, 경험 면접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 이제 그 채용 시장에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과거 익숙했던 면접과 좀 다른 형태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선한 경험이었을 거고요. 특히 이 꼬리물기식 질문을 좀 하면서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파헤쳐서 성향이나 가치관을 알아보는 게 경험 면접이기 때문에 약간 압박 면접 형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경험 면접이 진행됐을 때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압박 면접이라고 착각하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상당히 면밀히 파헤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면접장에서 진행되는 면접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 명의 면접관과 여러 명의 지원자가 동시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면접, 경험 면접은 일단 다대다 형태, 그러니까 여러 명의 면접관과 여러 명의 지원자가 함께 면접을 보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일 형태, 그래서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혼자 들어가셔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다대다 형태의 면접과 다대일 형태의 면접 중에 다대일이 훨씬 더 긴장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대일 면접은 조금 더 편안한 구조, 환경에서 면접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지원자 혼자 와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고 조금 압박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 가보시면 조금 정형화된 어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실제 면접은 좀 더 여러분들이 긴장감이 좀 완화돼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대다 형태는 여러 명의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구조화된 어떠한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고요. 아무래도 좀 분위기도 좀 딱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대다 형태의 면접이 좀 더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의 면접은 다대다보다는 다대일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기업보다는 채용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면접 배수도 작게 가져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원자를 갖고 좀 더 심층 면접을 보기 위한 그런 형태로 면접을 구성하다 보니 다대일 형태의 면접이 과거부터 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신입 공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인턴 채용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턴 면접은 신입 공채나 경력직 면접에선 다대일 형태가 주로 많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인턴은 다대일 형태의 면접도 꽤 많이 진행을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경험 면접은 이런 면접 형태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진행이나 평가 방식을 보면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 성향이나 특징, 능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 구조로 면접을 보게 된다. 그래서 면접관들의 질문 자체도 스타 구조에 맞게끔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꼬리 물기식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관들이 또 하나 유념해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은 NCS 직업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또 채용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기업에서 우리 공기업은 신입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대인관계 능력이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 중에 아마 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아마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능력인데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일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실제 그런 문항을 여러분들이 자소서로 작성하실 때 뭔가 경험을 갖고 소재를 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자소서를 쓰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팀워크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갖고 스토리텔링 구조의 자소서를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팀 프로젝트, 팀 과제에 관련된 어떤 질문을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소서 문항에서 대인관계 관련된 문항이 있었고 그 문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관님도 그러한 관련된 질문을 지금 하시게 될 텐데 자소서에는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하기 위한 소재로 팀 과제를 언급했는데 면접관님이 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당연히 자소서에 쓰여 있는 팀 과제로 언급하시는 게 효과적이란 얘기죠. 근데 자소서에는 팀 과제로 스토리텔링을 하셨는데 면접관의 대인관계 관련된 경험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 활동이라던가 뭐 동아리 활동에서의 뭐 행사 준비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급하셨다라고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도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역량구조화 면접, 경험 면접은 꼬리물기식 질문들을 계속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과거 경험을 잘 숙지하시고 나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예상 질문들을 뽑고 거기에 따른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본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일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평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최근에 면접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하면 지원자에게 질문거리를 찾을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에는 일단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기소개서는 서술형 긴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거리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력서는 딱딱 정리돼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 질문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력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개 내외의 예상 질문을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한 5개 내외의 예상 질문들을 미리 뽑아 놓으시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출제되는 자소서 유형 문항을 보면 한 5가지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자소 문항이 출제됐다고 했을 때 각 문항별로 한 5개 내외의 자기소개서 관련된 예상 질문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력서에서 한 20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도 한 20개 정도의 예상 질문이 뽑혀질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40개 정도의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는 답변까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대다 형태의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의 지원자에게 들어가는 면접관의 질문은 한 5개 내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 40개 가까이 예상 질문을 뽑아놨고 실제 면접에 갔을 때 한 5개 내외의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중에 한두 문항 정도, 한두 가지 정도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뽑아놓은 면접 질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훨씬 체계적인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꼬리물기식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장황하게 그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간결하게 단답형 형태로 답변을 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만 면접관들이 추가적인 꼬리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요.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황 면접도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 면접도 면접의 어떤 유형으로 보면 다대다 형태 또는 다될 형태 두 가지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면접 진행 방법이나 평가 요소를 한번 보시면 지원 직무 수행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직무는 크게 우리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충분히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실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고 이러한 상황 대처 능력이라던가 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이 종합평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행정직 관련돼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 처리 관련돼서는 실제 민원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러한 민원 상황이 접수됐을 때 사무행정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대다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다대일로 진행이 될 때 간혹 상황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공공기관 중에 금융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자 두 분을 각각 역할을 부여해서 A라는 지원자는 뭐 행원을 맡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원자는 고객 역할을 맡게 해서 고객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어떤 문의차 지점을 방문했다. 뭐 이런 상황을 주고 나서 그러면 지원자긴 하지만 금융 관련된 그런 직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을 테니까 금융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 역할을 시키고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A라는 지원자는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상황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갖고 이 사건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실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직무기술서 내용을 좀 꼼꼼히 파악하셔서 지원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상황 면접을 보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저한 직무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업 분석도 좀 선행하셔서 지원하는 회사가 현재 어떠한 이슈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상황 면접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특히 뭐 직무 분석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본인이 준비된 역량과 해당 직무에 있는 내용을 매칭시켜서 키워드 중심으로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기업 정보는 우리가 알리오를 통해서 보통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최근 어떤 사업 현황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 자료들 중에서는요, 경영혁신 사례라던가 연구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면 최근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혁신 과제, 기업 경영 활동, 그다음에 또 기술, 시스템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 상황 면접 관련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상황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딱딱한 형태로 면접관의 질문을 받는 지원자 형태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뭐 고객의 어떠한 민원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형태로 표현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떠한 그 의사소통 구조라던가 그 다음에 또 실무자로서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어떤 그 의사소통 능력들을 좀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철저히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상황 면접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표, 프리젠테이션 면접이겠는데요. 면접의 특성상 이거는 혼자 들어가서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될 형태로 면접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면접 진행 관련돼서 절차나 평가 요소를 보시면 일단 직무 관련된 어떤 주제 또는 제공된 자료들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일단 자료를 작성하고 이걸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는 일단 논리력이라던가 창의적인 사고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발표 면접에 대한 어떤 주제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주제들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던가 그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이슈 이런 걸로 일단 주제를 선정을 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냥 주제만 딱 선정돼서 발표되는 게 아니고 관련 정보들이 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무직들은 주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현황들을 제대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어떤 창의적인 상호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현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에 면접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분야 같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때 전공 지식이라던가 이론적인 방법론 관련된 부분으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뭐 사회 현상 관련된 부분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PT 면접들이 과거에는 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혼자 들어가셔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면접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전 준비나 대응 방법을 보시면 일단 기업의 문서 구조에 맞게끔 발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술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보고서 형태를 갖고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기업의 보고서는 주로 두 가지씩 형태로 보고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의 발표자를 만드실 때는 첫 번째로 어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니까 대안을 먼저 말씀하시거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시고 또는 취지및 목적, 이러한 어떤 대안을 내게 된 이유라던가 기업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취지및 목적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황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가 발표되고 나면 관련 자료들도 지원자한테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자료 내에서 특히 수치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거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현황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시한 어떤 대안이 있었을 텐데 그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안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진행됐던 어떤 일의 방식을 바꾸는 게 대안이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를 실천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행안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 실행안을 실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까지도 좀 판단하셔서 그것까지 제시하시고 이러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발표하신다면 다른 지원자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실제 면접을 운영하는 그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다른 면접보다 딜레이 타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좀 크기 때문에 면접이 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확히 발표 시간을 딱 엄수하게끔 발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지원자분이 들어오시고 발표를 시작하시면 보통 스탑워치를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알람이 울리게 되면 발표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발표를 못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발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발표 시간 안에 발표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면접에서는 자신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신이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보고 읽는 형태의 지원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지원자들도 면접관들이 좋은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보통 면접관들은 앞에 앉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준비된 발표 자료는 뒤에 스크린에 띄워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표 자료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 발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발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주제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한 40분에서 60분 정도 발표 준비 시간을 주는 공공기관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을 보러 가셨는데 한 40분 정도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신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한 30분에서 35분 안에 발표 자료를 일단 빠르게 만든 다음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발표 준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에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를 미리 정해놓고 이 안에서 본인이 빠르게 자료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자료를 만드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발표 면접을 대응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토론 면접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은 여러 명의 지원자를 갖고선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토론은 서로 어떤 대응 관계에 있는 주제가 발표가 되고 찬성과 반대를 정한 다음에 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은 지원자를 질문을 뭔가 하기보다는 관찰을 통해서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그냥 자리 배치가 뭐 임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사전에 자리 배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편안하게 정해진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찬성과 반대를 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토론 준비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 진행이나 평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립적인 관계를 가진 주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를 제시한 후에는 토론 전체 과정을 면접관들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토론 주제가 발표되고 나서 관련 정보 같은 것, 자료 같은 것도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10분에서 길게는 한 30분 정도 토론 준비 시간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면접관의 평가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만난 지원자들이고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겠지만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앞으로 토론 준비를 어떻게 해갈 건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준비 과정을 좀 리드하시는 것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 과정부터 면접관의 평가가 진행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 토론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토론 면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고 능력 중에 하나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논리라고 하는 건 전체 구조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논리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는 논리력이라던가 또 토론을 하기 전에 팀원들과 함께 토론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협동심 그리고 또 팀별로 팀 단위로 토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을 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주제 발표 관련된 의견 제시 같은 것도 진행되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협동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소통 능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론 면접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 준비나 대응 전략을 보신다면 일단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많이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련된 면접관들 입장에서는요, 모든 면접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자들의 발표 빈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면접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는 일단 최대한 발언권을 좀 많이 얻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최대한 좋은 의견이라고 수용을 해주시고 그것보다 좀 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선정이 된 후에 발표되고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토론 준비 과정에서 어떤 수치적인 그런 자료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적인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이 반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러한 수치적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된 어떤 그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론 면접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토론 면접이 최근에는 토의 면접이라고 해서 또 확대돼서 진행되는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토의 면접은 어떤 참성과 반대 어떤 대립관계 주제보다는 어떤 문제 상황을 갖고 이걸 서로 합의점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토의 면접이라는 게 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협상 면접 뭐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는 다른 형태의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여러 사람과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설득력 있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형태의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면접 유형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4가지 면접 유형의 특징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면접은 면접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답하는 형태의 면접이 기본 면접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들은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서두에 면접 관련돼서 면접관들의 평가 객관화를 위해서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 관련된 답변까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역량 키워드를 먼저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질문은 우리가 직무기술서에서 직업기초 능력 기준으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또는 뭐 대인관계 능력 또는 뭐 직업윤리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서 여러분들이 확보된 역량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나 이력서에 있는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좀 발굴하셔서 예상 질문을 뽑는 걸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정리를 하시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일치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직무와 연계성이 높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답변 구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역량 구조와 면접 같은 경우는 꼬리 물기식 질문이기 때문에 단답형 구조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량 구조와 면접 형태의 경험 면접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답변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내외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전에 답변서를 그러면 글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의 의사소통 구조로 소통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의 예상 질문이 만약에 도출됐다라고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지원자님은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부터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자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먼저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근거는 과거 경험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학창 시절 다양한 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초기에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주눅들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팀원들과 고민하고 서로 실행해 나가면서 그때마다 항상 기존보다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과거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언급하는 구조로 답변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자소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합창 동아리에서 정기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폰 활동을 했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어필하는 자기소개서가 바로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스타 구조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도 나중에 스타 구조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면접관의 질문은 스토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츄에이션에서 여기 보시면 학창시절 활동했던 합창 동아리 땡땡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정기 공연을 위해 주변의 상점 및 음식점 같은 스폰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작성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해마다 개최됐던 뭐 정기 공연이겠죠. 그러면 예상 질문으로 정기 공연은 몇 명이나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스폰을 활동을 기획했다고 했으니까 공연에 필요한 예산은 당시에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예상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뽑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스크 쪽에서 하지만 축제 기간 후원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점주들은 동아리 스폰 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폰 활동을 했지만 학교 주변 상인들은 스폰을 잘 안 해줬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상되는 질문을 뽑는다라고 하면 며칠 동안 스폰 활동을 했습니까? 또는 스폰서 활동 시 점주들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에서는 스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액션 파트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기소개서에도 이렇게 액션, 행동 파트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은데 이 안에서 보시면 뭐 포스터를 제작을 했다. 그러니까 스폰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실제 점주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공연을 하는 동아리인지를 좀 더 알리고 스폰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회의에 제안을 했었고 실제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서 나중에는 스폰을 좀 많이 받았다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러면 포스터를 제작했다 또는 공연하게 될 노래 20여 곡을 CD로 함께 증정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질문을 뽑는다라고 하면 포스터는 어떠한 컨셉으로 제작을 했었냐?
그다음에 CD 제작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CD는 몇 장이나 제작을 했었냐? 또 제작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냐? 또 지원자가 제시한 의견 외에 동아리 멤버들은 어떤 반대 의견은 없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부분에서는 실제 이러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스폰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후원금을 많이 받았고 당연히 넉넉히 확보된 예산으로 공연 준비를 효과적으로 잘 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임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면 이제 전 공연 대비 관객 수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성공 요소, 그러니까 포스터를 만들었거나 그 다음에 CD를 증정한 거 말고도 다른 성공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또 당시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배우거나 느낀 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전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미리 뽑아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그런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일단 면접은 우리 성공 취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회사에 꼭 입사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포커스 오브 VOC, 그러니까 VOC에 집중하자라는 의미인데요. VOC는 원래 경영 용어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고객이 바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사전에 집중해서 알아보시고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준비하신다고 하면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취업 준비생들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회사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직무로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막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올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방법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신 이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원하는 기업에 꼭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